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무죄 취지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감형할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전북 익산의 한 60대 목사가 수십 년간 교회 여성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습니다. 김준일 기자, 이 목사의 범행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일단 1989년부터 목회 활동을 했고요. 예. 2018년까지니까 네. 만 29년 동안 했고요. 네.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거는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2009년부터 10년 동안 23건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더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겠죠. 지금 예. 여성 신도 피해자만 9명이고요. 네. 그리고 뭐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몸이 편하지 않은 여성까지 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건드린 굉장히 악질적인 죄질이 안 좋네요.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예. 사건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말이 그 일부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정말 경악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데요.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아이고.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 네.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려서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했다라고 합니다. 성추행, 예. 성폭행을 하면서. 예. 그리고 법정에서는 본인을 변호하면서 미국식 인사 방식이었다.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었다. 미국식 인사 방식이요? 제가 그 미국인들이 저 명예훼손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미국에서 약간 공부를 한 4년 정도 했는데 네. 금시초문이고요. 미국식이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명예훼손감이에요. 미국식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게. 예. 그래서 그 뒤에서 그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 신도들이 탄식과 울음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김준일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용해서 신뢰하게 만들고 네. 조금씩 길들여서 자기의 통제 범위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성적인 접촉을 행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다음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 현상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내가 이걸 싫어하는 것이 죄인가? 이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는 건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만드는 대단히 악질적인 범죄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루밍적인 부분도 있고 예. 또 강간이나 추행도 있고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9명에다가 미성년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예.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지금 8년. 선고를 했는데 1심에서. 선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직업적으로 뭐 이 직업인인 이런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는 납득할 수 없는데 아하,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죠. 네. 미국식 인사라고요. 아하. 재판부도 좀 화가 났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있기 때문에 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어허. 8년을 선고했고요. 예. 8년을 선고하자 어허. 이 목사 측도 항소를 항소하고, 하고 예. 검찰도 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목사는 뭐 법리 오해라든지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이런 걸로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소 결과 항소심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면서요? 그렇죠. 안 하는만 못했어요. 그러게요. 8년이 1심에 나왔는데 네. 2심에서는 12년이 났습니다. 아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엄청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참 예. 이렇게 잘못해놓고 네.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 피고인 목사는 이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그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예. 이런 어떤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네. 이 그루밍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판단해서 이런 악용을 해서 범행을 했고 네. 이거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고 반성 하지 일말의 않고. 반성의 태도가 없다. 이거는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또 이전에 네. 2007년에도 이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은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전과가 있는 택이죠. 네. 그러니까 8년이 부족하다.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김준일 기자, 예.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죄질이 나쁘다는 것 외에도 숨어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어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면서요? 예, 일단
그 공식적으로 10년 그 네. 공소시효 때문에 2009년부터 23건인데 예. 1997년에 성폭행 당했다 이런 네. 증언을 한 분이 계세요. 어. 그러니까 89년부터 목회 활동을 해가지고 예. 8년 만에 성폭행이 사실이라면 어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도대체 신도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을까 재판부가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숨은 피해자가 분명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정황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예.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양형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가 한 명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 대 말 이러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쳤고 또 전과도 또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 피고인은 도대체 왜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제가 그 목사의 마음에 들어가 보진 않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보통 굉장히 신에 계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예 예. 그러니까 예. 신에 계시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은 잘못해서는 안 되는 존재, 예. 권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도 많이 보잖아요. 이 그렇죠. 성범죄에 있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성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네. 하지만 이것은 합의해야 한 것이다. 전형적인 말 아닙니까? 부인 태도죠. 이렇게 예. 부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니까. 많습니다. 피해자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뭐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네.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한 상황인데 또 상고를 했어요. 네, 대법원은 사실 어허.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이게 뭐 합의라든지 강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대법원에서 형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음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상고법원 논란이며 네. 대법원에 너무 많은 그 상고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아예 심리를 열지 말고 기각 각하하는 율을 좀 높여라 이런 얘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이건 좀 중범죄에 또 해당할 기 중범죄이니까. 때문에 12년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음. 좀 그거는 뭐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 너무 대부분 상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예. 좀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성범죄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